1504년 조선 궁궐. 연산군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윤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진 순간 연산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그날부터 조선 궁궐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복수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 왕이 되어 펼친 광기의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 그녀는 성종의 첫 번째 왕비였습니다. 아들 연산을 낳았고 왕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479년 윤 씨는 갑자기 패비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질투와 도끼가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는 말도 있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왕실 어른들, 특히 인수대비와 정희왕후의 견제였습니다. 강한 성격의 왕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윤 씨는 패비가 되어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패비가 된 지 3년 후인 1482년, 윤 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명분은 저주였습니다. 왕을 저주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건 역시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살아있는 패비는 왕실의 위협이었으니까요. 그때 윤 씨의 아들 연산은 겨우 7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어린 연산이 물었을 때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셨다.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연산은 자라면서도 어머니의 진짜 죽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성종도 궁궐 어른들도 신하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비밀이었고 절대 밝혀져서는 안 되는 진실이었습니다. 연산은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자신을 두고 갔을까? 왜 아무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 의문은 연산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1504년, 즉위 10년째 되던 해, 연산군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궁녀의 입에서 2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마마 선왕께서 중전마마를 폐하시고 사약을 내리셨나이다. 어머님께서는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1504년 어느 날 연산군은 궁녀 하나를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궁중 사건 때문이었는데 그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소인이 아뢰겠나이다. 선왕 시절 일을. 무슨 일이냐? 중전마마. 아니, 윤씨마마께서. 궁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냐? 어서 말하라. 그렇게 2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패비가 된 것, 사약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누가 그 일을 주도했는지까지. 연산군은 더 많은 궁녀들과 내관들을 불렀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거짓말하면 목숨이 없다. 두려움에 떨던 이들의 입에서 하나둘씩 증언이 나왔습니다. 인수대비가 윤 씨를 미워했다는 것, 정희왕후도 윤 씨 제거에 찬성했다는 것, 신하들 중에서도 윤 씨를 몰아내는데 앞장선 자들이 있었다는 것, 심지어 아버지 성종조차 끝까지 윤 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듣고 또 들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연산군은 며칠 동안 대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전하, 옥체를 돌보소서.
하지만 연산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아직 살아있는가? 며칠 후 연산군이 대전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냉혹하고 광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의 명단을 가져오라. 한 명도 빠짐없이.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패비윤 씨를 다시 왕비로 추존했습니다. 어머니는 죄가 없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연산군은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였습니다. 연산군은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는데 찬성했던 신하들, 사약을 올리는데 관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명단에 오른 사람은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무덤을 파헤쳐라. 시신을 끌어내어 목을 베라. 그리고 그 자식들을 잡아오라.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전하,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을 어찌. 닥쳐라. 어머니를 죽인 자들에게 죽음도 용서가 되는가? 연산군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1504년 가을부터 복수극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윤씨 폐위에 찬성했던 신하 윤필상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20년 넘게 묻혀있던 시신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관참시가 집행되었습니다. 시신의 목을 베어 거리에 효수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종 시절 영의정이었던 정창손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의 무덤도 파헤쳐졌고 시신도 참수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손들까지 잡혀와 처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자식이 어찌 갚겠나이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죽였다. 내가 대신 죽어라. 연산군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궁궐 안팎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떨었습니다. 자신의 선조 중에 혹시 윤씨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결국 왕실 어른에게까지 향했습니다. 바로 인수대비였습니다. 연산군의 할머니이자 어머니 윤씨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 인수대비는 윤씨를 패비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성종에게 압력을 넣었고 결국 사약까지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대비는 이미 1498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일이었죠.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연산군은 직접 대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복수는 한정적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1506년 인수대비의 무덤인 술릉에 명을 내렸습니다. 대비의 신주를 종묘에서 내쫓아라. 왕실 어른을 종묘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극력 반대했습니다. 전하, 이는 천륜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선대왕후께 어찌 이런 욕을 보이시나이까? 하지만 연산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륜? 내 어머니를 죽인 자가 천륜을 말하는가? 내 어머니가 사약을 받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신하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수대비의 신주는 종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연산군은 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수대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불태워라. 그녀의 흔적을 역사에서 지워라. 인수대비가 남긴 한글 교훈서까지 불태워졌습니다. 평생 선행을 베풀고 백성을 가르쳤던 대비의 업적이 모두 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지웠듯 나도 너를 지우겠다. 그것이 연산군의 복수였습니다. 죽은 할머니에게조차 용서는 없었습니다. 복수는 점점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어머니를 직접 죽인 사람들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침묵했던 사람들, 방관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어갈 때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죄다. 연산군의 논리였습니다. 1504년부터 1506년까지 조선 궁궐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갑자사화와 을사사화로 불리는 대숙청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참수, 능지처참, 사약, 장살. 특히 능지처참은 연산군이 즐겨 사용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죽이는 잔인한 형벌이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죽여라. 고통을 최대한 오래 느끼게 하라. 연산군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신하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신은 당시 어린 나이였나이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어찌 소신이. 하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피가 내 몸에 흐르지 않느냐? 그것만으로도 죽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3대가 멸족당한 집안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윤씨 폐위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그 자식과 손자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아내와 딸들은 관비로 끌려갔습니다. 평생 천한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신하가 저녁에 시신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죽을까? 신하들은 매일 궁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정당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는 것뿐이다. 어머니를 위해. 그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복수는 연산군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어머니의 원한을 풀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더 큰 공허함만 남겼을까요? 1506년 복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중종 반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폭군을 내쫓고 새 왕을 세우자. 연산군은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궁궐을 둘러싼 군사들 앞에서 그는 무력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남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연산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를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죽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복수가 자신에게 가져온 파멸을 후회했을까요? 불과 2달 후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31세였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사했다고도 하고 독살당했다고도 합니다. 어쩌면 연산군 스스로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성공했을까요? 어머니를 죽인 자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신주까지 종묘에서 쫓아냈습니다.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위를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결국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연산군 자신도 파멸했습니다. 역사는 연산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히 미친 왕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잃은 상처,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 그리고 폭발한 분노. 연산군의 복수극은 한 인간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들의 절규였고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함의 폭발이었습니다. 1504년부터 1506년까지 연산군은 어머니를 죽인 자들에게 끔찍한 복수를 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의 목을 베고 자손들까지 멸족시켰습니다. 할머니의 신주도 종묘에서 쫓아냈습니다. 복수는 철저했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끝에서 연산군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위를 잃었고 유배되었고 결국 죽었습니다. 복수는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주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비극을 만들었을 뿐일까요? 어머니를 사랑했던 아들. 하지만 그 사랑이 광기가 되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복수는 정당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복수라면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